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보다 더 리얼한 법 이야기, 법피셜 청출 변호사의 법률 토크입니다. 현장에서 뛰며 조용히 일하던 변호사들이 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법률 이슈를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셨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개인 입장에서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거나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맹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작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리된 사건 중 2위가 바로 가맹사업법 위반이었습니다. 2024년에만 무려 300건이 넘게 접수가 되었는데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1인 카페 사장님이라거나 요식업 자영업자 분들이라거나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플랫폼 기반 가맹사업을 시작하신 스타트업들까지 가맹사업법은 정말로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가까운 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맹사업법이 왜 중요한지 최근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카카오택시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수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청출 변호사님들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참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평생 회사를 다니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정보 비대칭도 진짜 심하고 운영을 하면서도 본사에서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거에 많이 흔들리시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맹본부와 마찰로 힘들어하시는 가맹사업자분들이 요즘에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맹사업법 정확하게 어떤 법일까요? 쉽게 말해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광고비를 분담하라는 의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나 창업하려는 분이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커피숍을 창업하려고 프랜차이즈 본사랑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때 본사는 계약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라는 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이 브랜드가 언제 설립됐고 얼마나 많은 가맹점이 있고 또 폐업률은 어떤지 과거에 법 위반 사례는 없었는지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본사는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들, 예를 들면 로얄티나 광고비, 점포 위치,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등등을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런 걸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나중에 계약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비용을 갑자기 추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통보하는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요즘처럼 배달 플랫폼, 편의점, 카페, 심지어 헬스장까지 가맹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단지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다룰 사건도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야근 많이 하시니까 야근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이라면 아마 택시 많이 타실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에도 계속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자주 이용하는 건 카카오 택시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카카오 택시 하면 최근에 이슈가 좀 큰 게 있었죠. 네, 있었죠. 카카오 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39억 원 가량 부과받았는데요. 어떤 문제였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S, 즉 KM솔루션은 카카오티 블루라는 이름으로 가맹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택시 기사들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등 여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 산정 방식에 있었습니다. KM솔루션은 카카오티 앱을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거리에서 직접 손님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으로 보고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다는 건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도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했다고 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위반이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벌금 또는 과징금 등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공정위는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단순히 벌금을 매긴다라는 개념보다는 과징금을 정량적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이름도 길고 내용도 복잡한데 사실 쉽게 말하면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름 긴 고시는 보통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관련 매출액에서 부가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과징금의 부과 기준 금액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관련 매출액이란 위반 행위, 아까 말씀드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분야에서 그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액을 의미해요. 조금 어렵게 느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사가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했다면 해당 광고와 연결된 그 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부가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과징금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위반의 중대성, 반복 여부, 기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정 상한선, 과징금의 부과 기준율의 상한선은 2%이지만 가중할 수도 있고요. 감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부가율은 그 상한 안에서 사안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수수료 요구로 인한 관련 매출액이 연간 200억 원이었고 그 위반이 반복적이고 또 중대했다라고 공정위가 판단을 하면 최대 2%인 4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업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드러난 직후에 알아서 시정을 했다거나 그러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공정위가 처벌을 하기보다는 시장 질서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로서도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건을 대리를 하고 있죠. 조금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카카오 택시를 다시 보면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맹금 총액이 약 1조 9천억 원에 달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공정위는 0.2%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법정 한도 내에서 0.2%를 부과했다는 것은 비교적 낮은 수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의결서가 공개가 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사건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맹점주로서 억울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공정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징금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시장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 이런 공정위의 입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 가맹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낮게 책정이 되었지만 사건의 진행이나 소명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좀 일반적인 사업에서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금액으로 따져도 수천억에 이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그런 업종의 그 사업 모델에서 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은 그렇다 치고요. 공정위가 하는 다른 조치는 없을까요? KMS 그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에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정위가 이제 부당한 계약 내용을 고치고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라 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이에 더해서 기존 가맹 기사들과 협의해서 계약서를 수정하고 그 계획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카카오 택시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전체 가맹시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 가맹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사업 방식에 대한 기준과 윤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과 별도로 공정위는 시정 조치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시정 조치는 간단히 말해 사업자의 영업 방식 그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매출에만 지장을 주는 시정 조치도 있지만 수익 모델의 핵심을 제한하는 시정 조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가맹사업법 위반은 없는지 불공정 거래로 판단될 여지는 없는지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청출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출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포스트가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가맹사업은 단순히 점포를 여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가맹점과 점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공정 요건을 충분히 준수하면서 가맹사업자 간의 상생을 충고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가맹사업자 점주 모두 이 점을 유념하면서 가맹사업을 체결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 말씀드린 정보 공개서나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뭐 괜찮겠지 혹은 다들 이렇게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담 받으면서 초기에 혹은 이게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대응을 하시는 편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가징금은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가맹사업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조금 더 공정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피셜과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